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야.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봐봐, 첫 번째입니다. 힘과 운동인데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을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는 곳을 슝슝 해가지고 V라는 속도로 슝 가고 있어요. 상상했죠? 가고 있습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가겠죠? 그죠? 계속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물체한테 내가 힘을 준다면, 뒤에서 힘을 준다면 빨라지겠죠? 앞에서 힘을 준다면 느려지겠죠? 근데 힘을 안 가하면요,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이 첫 번째 운동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등속 운동한다고 표현합니다. 등속. 속력이 똑같다는 거죠. 속력이 똑같아. 그리고 얘는 방향이 바뀌나요? 방향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 방향이 바뀌려고 그래도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방향을 바꿀 때도 내가 힘을 가해야 돼. 그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방향이 바뀔 수도 없어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냐면 얘는 직선 운동해라고 표현해요. 등속, 속력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이야 라는 뜻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말은 속력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 야,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힘을 안 가하면 돼.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은 전혀 얘한테 가해지는 힘을 없애면 돼. 다른 말로 알짜 힘을 0으로 만들면 돼 라고 표현해.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을 써라 그러면 힘이 안 가해지면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알짜 힘을 0으로 만들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우리가 소개하는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자, 어떤 물체를 마찬가지로 마찰이 전혀 없는 면에서 마찬가지로 슝슝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자, 얘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맞죠?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근데 운동 방향과 나란한 같은 방향으로 내가 힘을 가합니다. 힘은 force F라고 표현을 해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면 이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당연히. 점점 속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미니까 방향이 바뀌지는 않겠죠. 우리 책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속력만 변하는 이유가 뭐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했으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잘 들어. 속력이 빨라지는데 내가 가하는 요 힘이 일정한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계속 밀어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속력이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빨라지겠죠.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게 속력이 일정하다는 게 아니야. 속력이 더해지는 양이 일정할 거라는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더해진다는 뜻으로 얘를 어떤 운동이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직선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등가속도 봐봐. 속도가 더해지죠? 어떻게? 똑같은 속도가 더해진다. 계속 일정한 속도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말은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계속 증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아, 이런 운동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조금 특이한 운동인데, 자,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위에서 그 물체를 내려다보는 시점이야. 이번에는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이야. 자, 그럼 얘를 뒤에서 누가 밀면은 빨라지겠죠. 근데 앞에서 밀면 느려지겠죠. 그죠? 근데 얘한테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딱 수직하게 요렇게 힘을 가합니다.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녀석인데 힘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이 물체는 그러면 현재 속도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수직으로 가하면 속력이 빨라질 수가 뒤에서 밀면 빨라지는데 뒤에서 밀는 게 아니잖아. 앞에서 밀면 느려져. 근데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없게끔 딱 수직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냥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없으니까 속력이 유지가 돼요. 속력이 안 바뀌어. 속력이 바뀔 수가 없어요. 대신에 힘을 가했으면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힘의 효과. 그냥 속력을 바꾸지 못하지. 대신에 뭘 바꿀까? 정답.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저 방향으로 가고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꿨어. 운동 방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 또 방향을 바꾸겠죠. 또 방향을 바꿔서 여기 이렇게 또 수직 가면 또 방향 바꾸고 또 가는 방향 수직이면 또 방향 바꿔서 이렇게 방향을 계속 바꾼다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운동을 하게 돼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쟤는 속력은 안 바뀌어. 그치? 하지만 계속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동그랗게 도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등속, 속력이 안 바뀌죠. 등속이면서 직선이 아니잖아요.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조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게 세 번째 운동이야.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안 가해져야 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려면은 내가 힘이 어떻게 가해져야 하냐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죠.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하면 같은 방향이 되잖아. 그래서 나란하다라고 표현해. 나란하다. 이 표현을 나란하게 힘이 가해질 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등속 원운동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어때야 해? 수직이어야 하죠. 수직이라는 기호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그냥 그저 산을 앵글아웃 됐죠? 그저 산을 표현하는 수화에 불과합니다. 산 알죠? 앵글아웃 됐죠? 그래서 앵글인 아무렇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앵글인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물체가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V라는 속력으로. 근데 힘을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속력도 빨라지고요.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니까 방향도 바뀌어요. 이렇게 네 번째 운동은 이거를 이제 포물선 운동도 여기에 속하고요. 진자 운동도 여기에 속하는데 힘의 방향과 조건 정리해 줄게요. 조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이건 기호가 따로 없어요. 없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둘 다 바뀐다는 겁니다. 속력도 바뀌고 방향도 모두 바뀌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되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속력도 바뀌고 방향도 바뀝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 운동은 속력만 바뀌는 운동이고요. 첫 번째 운동은 속력도 방향도 모두 바뀌지 않는 운동이고요. 그렇게 어떤 물체의 운동의 속력이나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뭐다? 힘이다.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힘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중이야. 이게 바로 힘과 운동의 관계입니다. 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해지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달라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아하, 이런 힘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야. 자, 저기 써있는 2번, 3번, 4번, 5번이 다 이거죠. 2번, 3번, 4번, 5번, 그쵸? 방금 한 얘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래프와 함께 오늘 알아보는 게 오늘 할 전부입니다. 오늘 할 수업의 전부야. 잘했어. 갑시다. 3명은 좋아하는데 1명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해야겠어요. 자, 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간다고요? 안 돼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 보낼 거 알고 있었죠? 자, 등속 직선 운동부터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야.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방향 일정하게 쭉 가는 거,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거.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엘리베이터는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는 처음엔 속력이 느리다가 빨라지다가 같은 속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멈추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달라지는 거야.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를 내가 대충 읽어서 엘리베이터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엘리베이터는 안 됩니다. 그럼 조심해 줘야 돼요. 자,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얘는 당연히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 배웠던 속도의 변화량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속도가 더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린 두 개의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속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그래프 읽는 방법을 적용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직관적으로 읽어라. 첫 번째, 시간. 1초일 때 v/s, 2초도 v, 3초도 v, 4초도 v, t초도 v. 속력이 v로 일정하네. 끝. 이게 직관적으로 읽는 거야.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찾기. 숨은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기울기.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두 번째 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숨어 있는 거. 첫 번째 기울기입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는 x분의 y니까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 뭐였죠? 가속도. 이렇게 가속도.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현재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죠. 기울기가 없어. 그럼 기울기가 없다는 건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가 더해지지 않아. 그러므로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인 겁니다. 이 그래프만 딱 보고도 등속 직선 운동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기울기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세 번째, 면적입니다. 자, 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의 면적, 즉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면적은 x 곱하기 y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시간 곱하기 속력은 이동거리죠. 자, 이동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얘는 0초부터 t초까지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0초부터 t초까지 얘는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바로 그 넓이가 면적이 이동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간 속력 그래프 안에는 여러 개의 의미들이 막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꿨어요. 자, 이것도 딱 보고서 읽어볼게요. 직관적으로 읽어볼게요. 1초일 때 1m 이동거리, 2초일 때 2m쯤의 이동거리,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인데 t초일 때 sm예요.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거 느껴지나요?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한다. 저 그래프를 보고서 뭘 떠올려야 한다? 시작 0점에서 출발해서 1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내가 속력이 어떻다는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뭐다? 등속 운동하고 있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야. 자, 직관적으로 읽어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x분의 y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가 뭐지? 속력이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속력입니다. 속력. 기울기가 속력이다. 근데 기울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일정하죠. 기울기가 여기도 기울기, 여기 기울기. 자, 1초일 때의 기울기, 2초일 때의 기울기, 3초일 때의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속력이 안 바뀐다는 뜻이야. 속력이 안 바뀌고 있네. 느껴지나요? 등속 운동이네. 등속 직선 운동이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면적이 마지막 의미를, 숨어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여기서 면적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면적은 시간 곱하기 거리죠.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가 공식에 있나요? 그런 공식은 없어. 시간하고 이동거리 곱하는 공식은 거속수 공식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면적은 여기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이 세 개가 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시간 속력 그래프만 모두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 그래프들은 직관적으로 읽는 것과 숨어있는 것 중에 딱 하나 정도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기울기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서 이게 어떤 운동인지를 파악하면 돼요. 그래프를 딱 보고서 이거 이런 운동이네. 이렇게 운동하고 있네. 그래프를 보고서 이 운동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가 그려져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됐어요.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등가속도 운동을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쭉쭉쭉쭉쭉 빨라지는 운동이죠.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라서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를 자유롭게 뚝 떨어뜨리는 운동을 말해요.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처음에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라서 처음 속도가 0입니다. 처음 속도가 0으로 출발하는 게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에요. 자,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도 역시 중력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서 일정하게 쭉 빨라지겠죠. 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요 녀석을 지금